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해외 사무소 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계약을 맺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이 해외 사무소들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 LA와 중국 상하이 등 6곳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감사 결과 이 해외 사무소들이 허위 계약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업무 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해외 사무소는 지난 2012년 3만 위안, 당시 우리 돈으로 490만 원의 계약을 허위로 맺어 한 직원의 학비로 유용했다가 적발됐고, 다른 사무소장은 2013년 모 시청 직원인 부인과 함께 출국을 하면서 도에서 1,250만 원, 시에서 3,280만 원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해외 사무소는 각각 730만 원과 1,0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전 품위 없이 썼다가 적발됐고, 심지어 중국의 한 해외 사무소는 직원의 주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칙금 53만 원을 운영비로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는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어떤 그 도덕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감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2012년 고급 차량과 청사를 이용해 한 차례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았던 경상남도 해외 사무소. 경상남도는 해외 사무소의 부실 운영이 여전하자 올 하반기에 한 차례 더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다음 달 이른바 김영란법이 입법 예고될 예정인데요. 선물 가격의 상한선이 5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꽃이나 한우, 과일 선물은 보통 5만 원 이상이 많은데 농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밭에서 국화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확된 국화는 대부분 서울 공판장으로 팔려나갑니다. 올해 국화 시세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지만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김영란법의 선물 한도 금액이 5만 원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2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승리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권한을 보내면 자기들 아예 받지를 안 하려 합니다. 한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명절 선물 가운데 5만 원 이상인 과일 세트는 전체의 50%, 한우 세트는 9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도 5만 원, 7만 원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비슷한 식으로 언급이 되긴 해요.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법 조문의 취지라든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농민들은 나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도 선물의 한도 금액을 높여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되면은 그 금액도 적지만은 그래도 등심이나 채끝이나 안심이나 한 1kg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거리용으로 한 1kg 정도 하면 한 2kg가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별 설명회 등을 한 번 더 연 뒤 다음 달에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42살 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5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시내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버스 앞에서 고의로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낸 유죄 의견과 양형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이 씨 외에 다른 사람이 여관방을 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 신체 곳곳의 출혈 흔적 등으로 보아 이 씨의 폭행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전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5일 장기 투숙 중인 여관방에서 45살 동거녀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시군과 민간예술단을 직접 지원해 육성하는 경남 도민예술단이 올해 15회 공연을 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도민예술단으로 경남 팝스 오케스트라와
경남 창원 국악관현악단, 양산시립합창단을 선정해 15회 공연에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민예술단은 경상남도가 도립예술단을 설립하지 않고 시군과 도내 민간예술단을 대상으로 공모해 1년 동안 도내 전 시군을 돌며 공연하는 것으로 시군별 문화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벼농사에 비해 손쉽게 재배가 가능한 밀과 보리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오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친환경 식품 매장. 빵과 과자는 물론 미숫가루까지 우리 밀과 보리로 만든 가공식품들이 다양합니다.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2배가량 비싸지만 국내산 곡물을 고집하는 주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런 건강이나 환경 부분에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경남의 밀과 겉보리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각각 42.4%, 16.3%나 증가했습니다. 농협 등에서 농가로부터 매입하는 계약 단가도 밀과 겉보리가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16.7%, 25% 올랐습니다. 근데 밀은 우리가 계약 재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생산을 해도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점차 노령화되는 농가에서도 우리 밀과 보리에 대한 수요 증가는 반가운 일. 벼농사에 비해 일손이 거의 들지 않고 비교적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혼자서 자라다시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잘 자랍니다. 우리 농업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휴식도 취하면서 밀농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밀과 보리가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서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이 지나설까요? 오늘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30도, 밀양이 32도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낮 동안 열기가 쌓이면서 내륙으로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맑은 하늘빛을 띠겠지만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조금씩 늘어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조금 쌀쌀하게 시작합니다. 대체로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오늘 밀양과 창녕이 각각 32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31도, 합천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일부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대체로 깨끗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아침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부 내륙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금요일과 토요일엔 태풍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 지역 본부는 오늘 20여 개 기관장들이 모인 가운데 창원 산단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제57회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17명의 기능장을 배출해 모두 132명의 기능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안을 공유하고 기업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경남 중소기업 경영 포럼이 내일 출범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창원시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소속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진주시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제65회 진주 개천예술제에서 가장행렬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진주 시민이나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관계자 등이며 참가팀은 진주의 역사와 배경,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주제를 가장행렬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한편 제65회 개천예술제는 오늘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10개 부분에서 60여 개 행사가 진행됩니다.
LG전자 창원 공장에 오븐 생산 라인이 증설됩니다. LG전자는 미국 등 세계 오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 창원 공장의 시설을 확충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오븐 시장 규모는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7조 8천억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익률은 세탁기 시장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